세계에서 한글만 우리 언어에 맞게 체계적으로 만든 글자인 거죠. 솔직히 아무도 한국 글자에 관심 없어. 다들 중국어나 스페인어 배우잖아. 이제 21세기 대세 아니야. 한글은 너무 작고 별로 대단하지 않은 문자야. 잠깐만.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말이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언어다라고. 예를 들면 see you tomorrow. T-O 내일 봐. 솔직히 내일 봐. 그렇습니다. 600년 전 글조차 몰랐던 농부들을 위해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 한글이 전 세계를 뒤집어 놨습니다. AI 시대 최강 문자라니. 하버드도 MIT도 심지어 구글과 애플까지 경악한 사실. 누구도 몰랐던 한글에 숨겨진 과학적 힘이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고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농부들을 위해 만들어진 글자가 세상을 뒤집는 이야기. 이 영상 시간 내셔서 끝까지 보세요. 이제부터 민준님의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제 이름은 민준이고 영어로 앨리스예요. 저는 하버드에 다니고 있어요. 네, 바로 그 하버드예요. 하지만 이곳, 모두가 똑똑하다고 여겨지는 곳에서도 때때로 교실 전체가 완전히 침묵에 빠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 순간은 교수님 마이클께서 우리에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하셨던 날이었어요. 모두가 반쯤 깨어있는 채로 스마트폰을 스크롤하거나 노트에 낙서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앞자리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수업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교수님 마이클께서 한번 쾅 하고 손뼉을 치셨어요.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교실 가득 우렁찬 목소리로 말씀하시며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문자 체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 서로를 바라보며 어리둥절해했고 뒤쪽에서 누군가 웃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침내 뉴욕 출신의 키 큰 학생 데이비드께서 손을 들었어요. 데이비드께서는 언제나 자신감 넘치게 먼저 말을 꺼내시는 분이셨어요. 영어 알파벳이겠죠? 데이비드께서 어깨를 으쓱이며 말씀하셨어요. 전 세계가 사용하잖아요. 컴퓨터, 스마트폰 영어가 어디에나 있잖아요.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적어도 저도 바로 반박할 수는 없었어요. 교수님 마이클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면서도 바로 내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대신 책상에 기대어 팔짱을 끼시고 말씀하셨어요. 확신하시는 건가요? 인기 있다는 것이 과학적이다 또는 효율적이다와 같은 건가요? 교실은 다시 침묵에 빠졌어요. 모두가 마치 그 아침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에 잠긴 듯한 무거운 분위기가 흘렀어요. 그러던 중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제 손이 그냥 올라갔어요. 저도 놀랐어요. 네, 민준 씨? 교수님께서 눈썹을 올리며 물으셨어요. 제 심장은 너무 뛰어서 마치 모두가 들을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저는 입술을 하그며 말했어요. 저는 한글이 가장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문자 체계라고 생각해요. 교실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어요. 한글? 누군가 뒤에서 속삭였어요. 그게 뭐예요? 저는 뒤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웃음소리를 들었어요. 마치 K-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이름이네요. 제 볼은 달아올랐지만 저는 교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드렸어요. 한글은 1443년에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셨어요. 우리의 말할 때 입과 목구멍이 움직이는 방식을 본떠서 설계되었어요. 교수님 마이클께서 눈을 반짝이며 물으셨어요. 흥미롭군요. 그런데 왜 한글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이 메어서 말을 이었어요. 한글은 모든 사람이, 심지어 가난한 농부들도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논리적이고 단순하며 과학적이에요. 최신 AI 연구에서도 컴퓨터가 다른 문자보다 한글을 더 빨리 인식한다고 해요. 그제서야 모두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는 혼란스러워 보였고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어요. 교수님 마이클께서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훌륭해요. 감사합니다, 민준 씨. 한글 네, 좋은 대답이에요. 그리고 반 전체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대부분은 한글에 대해 잘 모를 텐데요. 한글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몇 안 되는 문자 체계 중 하나예요.
정말 훌륭하죠. 그때 교수님께서 폭탄 같은 소식을 전하셨어요.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팀을 구성할 거예요. 각 팀은 하나의 문자 체계를 선택해서 과학적, 역사적 또는 예술적으로 왜 그 체계가 최고인지 증명해야 합니다. 최고의 발표를 한 팀이 최고 점수를 받게 될 거예요. 교실 안에서는 헉하는 소리가 퍼졌어요. 한 가지 규칙이 있어요. 교수님께서 덧붙이셨어요. 여러분은 의견뿐만 아니라 반드시 사실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즉시 모든 학생들이 속삭이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모여 팀을 구성했어요. 저는 그저 얼어붙은 채로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저에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아무도 한글 아저씨 팀에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단순한 수업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천천히 가방을 챙기며 걸었지만 솔직히 아무도 제 팀에 들어오지 않은 사실이 너무 상처가 됐어요. 데이비드나 다른 학생들이 갑자기 한글에 매료되어 줄 것이라고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모두가 짝을 이루며 웃고 계획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혼자 남아있다는 사실이 정말 아팠어요. 교수님 마이클께서 제 옆을 지나며 속삭이셨어요. 민준 씨 걱정하지 마세요. 때때로 혼자 남은 사람들이 가장 강렬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아팠어요. 밖으로 나오니 해는 이미 저물기 시작해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였어요. 저는 그저 멍하니 서서 내가 과연 무슨 생각으로 한글에 대해 말했을까? 누가 관심이나 가질까? 라고 생각했어요. 저 혹시 민준 씨 맞으세요?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불러서 저는 급히 돌아보았어요. 안경을 크게 쓴 체구가 작은 여학생이 책을 꽉 끌어안고 서 있었어요. 네, 맞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저는 에밀리예요. 그녀가 작게 말했어요. 교수님께서 팀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제가 팀에 들어왔어요. 그러자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어쩔 수 없겠네요. 저도 함께 할게요. 머리가 헝클어진 날씬한 남학생이 다가와 말했어요. 제 이름은 제이슨이에요. 제가 늦게 도착해서 팀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이어폰을 낀 채로 톰이 등장했어요. 그는 마치 이 일이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일인 것처럼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늦은 건 어쩔 수 없네요. 모두 다 찼으니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시작해봅시다. 저는 에밀리, 제이슨, 그리고 톰을 바라보며 우리가 바로 남겨진 사람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 그럼 팀을 구성합시다. 저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톰은 비웃듯 말했어요. 그래, 한글팀이라고. 왜? 영어, 알파벳처럼 쉬운 걸 고르지 않았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곧 다들 알게 될 거예요. 제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도서관 안에 제 심장 소리가 울려 퍼질 것만 같았어요. 만약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쩌죠? 모두가 저를 외면하고 떠나버린다면 어떡하죠? 저는 휴대폰을 10번째로 확인하며 시계를 봤어요. 오후 3시 57분. 3분 남았어요. 그러던 중 발소리가 들렸어요. 에밀리가 먼저 들어오며 마치 가장 소중한 친구인 노트북을 꼭 안은 채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전 에밀리예요. 바로 그때 제이슨이 껌을 씹으며 멋쩍게 들어왔어요. 뭐 하는지 보러 왔어요. 톰은 마지막에 들어왔어요. 이어폰을 아직도 끼고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의자에 웅크리듯 앉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시작합시다. 솔직히 저는 그들을 모두 안아주고 싶었어요.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자,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는 일주일의 시간이 있어요. 한글이 단순한 옛날 한국 문자가 아니라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똑똑하고 강력한 문자 체계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제이슨은 등받이에 기대며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정말 큰 도전이네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잘 들어주세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밤새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보여드렸어요. 첫 슬라이드에는 쉬워요. 과학적이에요. 미래예요. 라는 세 단어가 적혀 있었어요. 에밀리가 눈을 깜빡이며 물었어요. 미래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각 글자의 모양이 입의 움직임을 본떠서 예를 들어 기억은 혀가 입천장에 닿는 모습을 닮았어요. 이게 바로 과학적이거든요. 제이슨께서 낮게 휘파람을 불며 말씀하셨어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그 구조는 컴퓨터, AI, 심지어 음성 인식에도 완벽하게 맞춰져 있어요. 에밀리가 한 걸음 다가와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기계가 한글을 더 쉽게 읽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해요. 훨씬 빠르고 정확해요. 어떤 테스트에서는 한글이 영어와 중국어를 능가했다고 해요. 톰이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잠깐만요, 한글이 중국어보다 낫다는 말씀이신가요? 제이슨께서 비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톰도 듣고 있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미래를 위해서 한글이 만들어졌다고 믿어요. 우리 모두가 그걸 증명할 거예요. 에밀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좋아요. 제가 디자인 전공이라면 한글의 아름다움과 단순함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이슨은 스트레칭하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코딩을 맡아서 AI 테스트를 돌려볼게요. 한글과 다른 문자들을 비교해서 속도를 확인해 보죠. 제 심장이 뛰었어요. 정말 할 수 있으세요? 제이슨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럼요. 직접 확인해 보면 알게 될 거예요. 톰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좋아요. 그러면 저는 연설문을 작성할게요. 글 쓰는 건 싫지만 우리가 해야 할 말은 꼭 전해야 하니까요. 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기뻤어요. 우리 팀, 바로 버려진 팀이 이제 싸울 준비를 갖춘 것 같았어요. 좋아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씀드렸어요. 내일 도서관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최고의 아이디어를 준비해 오세요. 그들은 처음엔 어색하게, 점점 자신감을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이슨은 중얼거리며 우리는 망했어요. 라고 했어요. 아마도 그랬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제 막 시작한 걸지도 몰라요. 매일 오후마다 우리는 같은 도서관 구석에 모여서 일했어요. 서류는 쌓이고 노트북은 계속 켜져 있었으며 커피잔은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 가슴 한켠에는 늘 무거운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우리가 틀린 건 아닐까요? 한글이 제가 믿은 만큼 특별하지 않다면 어쩌죠? 제이슨께서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AI 테스트를 3번 돌려봤는데 한글은 빠르긴 해요. 그런데 중국어도 만만치 않아요. 톰은 얼굴을 문질렀어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길 수 없겠군요. 에밀리는 입술을 깨물며 자신의 스케치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아마 주제를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재빨리 말씀드렸어요. 제발 계속 진행해봐요. 하지만 제 목소리조차 약하게 들렸어요. 제이슨께서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저기 지수씨, 한글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이해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무도 한국 문자에 관심이 없어요. 모두가 중국어나 스페인어를 배우느라 바쁘잖아요. 한글은 글쎄요,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의 말은 제 마음에 마치 주먹이 꽂힌 듯이 크게 다가왔어요. 너무 작다고요?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제이슨께서는 어깨를 으쓱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냥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릴 적 아버지께서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던 기억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마침내 에밀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에밀리를 바라보았어요. 뭐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에밀리는 머뭇거리다가 말씀하셨어요. 한글의 강점은 단지 속도나 디자인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이야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야기요? 제이슨께서 찡그리며 물으셨어요.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네. 영어는 그냥 생겨난 것이고 중국어는 오래되었지만 한글은 의도적으로 창제된 거예요. 바로 평범한 사람들이, 농부들도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저는 에밀리의 말씀에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꼈어요. 에밀리, 그거예요. 제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한글은 왕이나 학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아버지께서 100번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예요. 제이슨께서 이를 악물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는 건가요? 톰은 무뚝뚝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데이터 싸움에서는 이야기가 승부를 결정하지 않아요.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에밀리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가 그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표현할게요. 타임라인을 만들고 농부들이 글을 배우는 모습, 세종대왕께서 책을 들고 계신 모습 등을 담아서요. 제이슨께서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걸 프로그램에도 반영할게요. 아마 AI는 크게 상관없겠지만 심사위원들은 분명히 주목할 거예요. 톰은 중얼거리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가 연설문을 작성할게요. 처음으로 톰의 눈빛에서 짜증이나 지루함 대신 희망의 불꽃이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밤새 고민했어요. 에밀리의 말씀이 맞았어요. 한글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그 선물은 학교에 갈 수 없었던 할머니들처럼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이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바다를 건너온 아버지처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 이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다음 날 우리는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우리 모두가 패배자가 아니라 전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를 가진 팀임을 느꼈어요. 우리는 한글 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비가 도서관 창문을 두드리며 작은 북소리를 냈어요. 저는 복도에서 노트를 100번째 정도 검토하며 배가 꼬이는 듯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제이슨께서 노트북을 꽉 닫으며 말씀하셨어요. 완벽해요. 우리의 AI 테스트는 완벽하게 작동해요. 한글이 중국어보다 속도, 정확도, 심지어 음성 인식에서도 모두 우세해요. 에밀리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디자인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타임라인을 완성했어요. 보세요, 민준 씨. 세종대왕과 농부들이 함께 있는 모습이에요. 간단하지만 딱 맞는 느낌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드렸어요. 완벽해요. 그때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모두가 그쪽을 바라보았어요. 중국팀의 리더 웨이께서 등장하셨어요.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웨이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잠깐 저와 따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팀 모두가 그쪽을 바라보았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며 말씀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복도로 나갔어요. 바깥에서 비 소리는 더욱 커졌어요. 웨이께서 벽에 기대며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준비한 게 보이네요. 저는 조용히 있었어요. 잘 들어요, 지수씨. 당신 팀이 열정적이라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여기 하버드에서는 열정만으로는 부족해요. 저는 주먹을 꽉 쥐며 물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웨이께서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실제 전문가, 실리콘밸리 AI 엔지니어들을 투입했어요. 우리의 데이터는 탄탄해요. 교수님들마저 이미 감탄하고 계세요. 만약 내일 당신이 창피를 당하면 점수뿐 아니라 자존심도 상할 거예요. 제 목은 마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를 그만두라고 하시는 건가요? 웨이께서 미소를 지으며 더 넓게 말씀하셨어요.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주제를 바꿔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식이나 K-파프처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선택하세요. 그런데 한글은 아무도 관심 없어요. 단지 글자에 불과한 거죠. 저는 마치 누군가 제 뺨을 때린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단순한 글자라고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반복했어요. 웨이께서는 어깨를 으쓱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냥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수씨. 저는 그의 말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 안에서 타오르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아니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아니에요.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에요. 한글은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역사예요. 그리고 내일 우리는 그 이야기를 전할 거예요. 웨이의 얼굴이 놀란 듯 변했어요.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당신은 후회할 거예요. 웨이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어쩌면요, 제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하지만 싸워본 후회라면 그 후회는 값질 거예요. 저는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제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렸어요. 에밀리가 눈을 들어 물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씀드렸어요. 우리 팀을 그만두라는 겁니다. 겁먹으라는 말씀이었어요. 제이슨께서는 비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전형적이네요. 톰은 웃으며 말씀드렸어요. 효과가 있었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드렸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확신이 섰어요. 우리는 준비됐어요. 그날 밤 우리는 도서관을 떠나지 않았어요. 해 뜰 때까지 테스트하고 연습하며 작은 실수 하나까지 잡아내며 일했어요. 왜냐하면 내일은 단순한 발표가 아니라 한글을 위해, 한국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을 위한 싸움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 지지 않을 거예요. 저는 큰 강당으로 걸어가며 손은 차갑고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강당은 학생들, 교수님들, 심지어 몇몇 기술 회사의 손님들로 가득 찼어요. 제 심장은 너무 크게 뛰어서 모두가 들을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웨이팀은 앞쪽 자리에 자신감 있게 앉아 있었어요. 웨이께서 저에게 미소를 지으셨지만 그 미소는 다정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제 팀에게 다가갔어요. 여러분 준비됐어요? 저는 속삭이며 말씀드렸어요. 제이슨께서는 용감한 척 웃으며 준비됐어요. 라고 대답하셨어요. 에밀리는 스케치북을 들어 올리며 자 시작해봅시다 지수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톰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한글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시다. 라고 하셨어요. 교수님께서 무대에 올라오셨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두 팀의 최종 발표를 듣겠습니다. 최고의 팀이 최고 영예를 받게 될 겁니다. 먼저 중국 팀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웨이께서 일어나셨고 그의 팀은 마치 수백 번 연습한 듯 자신감 넘치게 움직였어요. 그들의 슬라이드는 번쩍였고 동영상은 전문가들의 인터뷰로 가득 찼어요. 그들은 중국 문자의 아름다움, 역사, 그리고 복잡함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언어는 웨이께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5,000년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청중은 큰 박수를 보냈어요. 제 배는 뒤틀렸어요. 그러고 나서 교수님께서 저희 팀을 불렀어요. 다음은 한국팀입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걸음을 옮기며 제 팀원 제이슨, 에밀리, 그리고 톰이 뒤따랐어요. 조명이 어두워졌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저는 말씀을 시작했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왕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창제된 언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첫 슬라이드를 클릭했어요. 슬라이드에는 세종대왕의 모습이 크게 나타났어요. 한글은 농부들도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하고 쉽지만 아름답습니다. 에밀리가 앞으로 나서며 말씀하셨어요. 전 세계 디자이너들이 한글의 형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균형, 그 완벽한 기하학적 아름다움이요. 그녀는 자신의 그림과 디자인을 보여주셨어요. 청중들은 집중하며 귀 기울였어요. 톰이 말을 이었어요.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에서도 한글의 형태를 사용했습니다. 원, 삼각형, 사각형. 여러분 모두 보셨지만 아마 한 그림을 몰랐을 겁니다. 청중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제이슨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아무도 본 적 없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며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저희 AI 프로그램입니다. 언어를 읽는 속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는 한글 문장을 입력했어요. 프로그램은 순식간에 읽어냈어요. 이제 중국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제이슨께서 테스트를 실행하셨고 지연이 발생했어요. 시간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났어요. 청중은 숨을 죽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이슨께서 덧붙이셨어요. 시각 장애인을 위해 한글은 발음이 명확해서 AI가 더 잘 이해합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사람들이 집중하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씀드렸어요. 한글은 단순히 우리의 과거만이 아닙니다. 한글은 미래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목소리, 모든 꿈을 위한 언어입니다.
강당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어요. 그 순간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크고 긴 박수였어요. 교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심지어 웨이께서도 천천히 일어나 저를 바라보며 작은 끄덕임을 하셨어요. 나중에 교수님께서 저희 팀을 다시 불러 말씀하셨어요.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팀이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한글 연구소를 설립하고 싶습니다. 지수 씨 그 리더 역할을 맡아주세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눈물이 고였어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드리며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저희가 해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지수 씨 정말 자랑스럽다. 한국이 자랑스럽다. 그날 밤 저는 밖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느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한국의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한글은 전 세계의 보물이 되었고 저는 그 이야기에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세종대왕이 국민을 위해 만든 우리 한글이 위대하지 않나요? 이 말처럼 매일 봐. 이처럼 간결성에 정말 놀랍습니다. 역시 한국 화이팅입니다. 저는 다시 멋진 사연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시간 되실 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마음, 같은 마음으로 한국 화이팅 외쳐보고 싶습니다. 하나, 둘, 셋. 한국 화이팅!